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현재 그 영양교육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고 교수학습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정미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사이버 학습인 거예요. 네, 일반 오프라인 대학은 학교에 가서 그냥 뭐 듣고 시험도 뭐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뭐 서술식 같은 경우면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 대학에 강의했을 때 서술식 5문제 주고 이 중에 2문제 난다, 뭐 3문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다가 제가 시험 감독이잖아요. 시험 보다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시험 보는데. 그래서 제가 화장실 안 갈 수 없잖아요. 어떡하지 여러분?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 가면 뭐 제가 없는 그 시간에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막 발소리 이렇게 나면 이제 조용하고 그랬던 적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이야기할 때 교수님 화장실 갈 때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저한테 연락하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주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네, 아니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스릴이 있었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막 욕하는 교수님은 이제 어떤 분들이 욕하냐면 시험 문제 1도 안 알려주고. 네, 수업 시간 이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대학은.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안 갖고 한꺼번에 쫙 하고 좀 일찍 끝내주거나 이런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딱 하면 나중에 그 교수님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또 학생들만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버 대학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기본이 25분이에요. 네, 그래서 한 주가 3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 2, 3강 합쳐서 75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강을 30분 했다. 그럼 2강은 좀 20분 정도 하거나 이렇게 교수님들이 조금씩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35분, 40분 가는 것도 있어요. 내용은 너무 많은데 이걸 잘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은 그 교수님들만의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저는 또 말이 많아요. 네. 말도 빠르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졌지만 충분히 이제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인사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사이버 대학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가 25분짜리가 제게 75분이어서 보통은 합쳐서 75분에서 80분 정도 강의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뒤에를 아마 40분 정도 했으면 그 다음 강은 뭐 17분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데 법적으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이 시간만큼은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비교과라고 하니까 제 남편이 비교과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비교과 제가 나 비교과 수업이 있어서 나 비교과 원래 짜야 되고 이러면 아니 도대체 비교과가 뭐냐, 학교에서 도대체 비교를 왜 하냐고, 비교를 왜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 남편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 비교과, 우리가 전공 과목에서 듣지 않고 교양으로 듣지 않고 그렇지만 필요한 그걸 우리가 비교과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2개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시작해서 2023년에 12개를 했고요. 2024년 또 3월부터 해서 2024년 2월까지 또 12개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7월 달까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저희가 이제 줌으로 진행을 한 거는 비교과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수학습 지원센터 그 동영상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3월에는 컴퓨터 기초 활용해서
네, 한글 작업하는 거, PPT 만드는 거, 엑셀 작업하는 거 작년 올해 했거든요. 네, 4월에는 이제 심리검사 했고요. 네, 5월에는 이제 부모교육 했고, 6월에는 색채심리학, 네, 7월에는 이제 기후, 지속가능한 환경, 우리가 기후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기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네, 또 지지난 학기, 이 학기에 그래도 각 학과에서 성적이 잘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대가 되거나 과제가 되면 저희 학과도 저한테 전화 엄청 하십니다. 24시간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2, 3시에도 공부하다가 막히면 제가 아무 때나 전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 때나 전화를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다른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 이 부분을 참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멘토링 학습 컨설팅 시간을 한번 잡자. 근데 이거를 줌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모여서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2024년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저희가 설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설문 안에 이런 게 궁금하다라는 게 있어서 설문 들어온 걸 가지고 12개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8월에 비교과 멘토링 학습 컨설팅 멘토링 소통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받기로는 한 26에서 30명 정도가 오신다 했어요. 네, 그래서 잘 됐다 이랬는데 날이 이래서 그런지 또 다른 지역에도 비가 오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비가 와서 못 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것들 있거나 네, 아니면 좀 학습에 관련된 과제나 시험에 관련된 거 아니라 하더라도 네, 다른 측면에서라도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그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있어요. 네. 니아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전부 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해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내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전철을 타고 내려서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자차가 아니면 사실 이제 오기가 좀 힘든 곳이고 사이버대학이고 학생들이 전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오고 싶지만 또 서울 경기 쪽에서 오기가 너무 멀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아마 9월 달에 교사학습지원센터에 동영상으로 요거가 제작 편집해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두 분 선생님 외로우시잖아요. 뒤에 계셔서 그렇죠? 외롭지 않으세요? 네. 아니면 이쪽으로 카메라가 가운데 있으니까 카메라는 하고 싶은데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네 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제가 진행할 거냐면요. 먼저 이 글자가 이 컴퓨터에 안 맞아갖고 좀 깨지네요. 네, 상대방의 장점은 알아가는 인사, 아이스 브레이크를 먼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딱 행운의 숫자예요. 7. 행운의 숫자. 네, 북두특성도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까지 오늘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어느 과 누구인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이라는 주제로 짧게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학습 방법,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심리학과 김현 선생님, 영양보육학과 김복 선생님 두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 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취득한 어떤 뭐 자격이라든지 우리 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까지를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끝나고 나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마구마구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마치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네, 상대방에게 장점 알기를 할 건데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얼음을 깨달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서로 같은 과가 지금 다 아니기 때문에 같이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분은 누구지? 어디 살지? 무슨 과지? 무슨 일을 하지? 이런 것들 막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긴장된 이런 그 모습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깨는 것처럼 우리의 긴장된 마음을 좀 깨버리자 라고 하는 게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준비를 했어요. 30분 오신다 그래가지고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티커를 가지시고요. 이제 음악이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음악도 어디 음악 고르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학교인데 신나는 댄스 음악을 고르니까 유행가 댄스 공연이 나와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음악만 막 고르다가 동요로, 우리가 다 아는 동요로 제가 음악을 골랐어요. 그래서 음악이 나가면 스티커를 가지고 이제 도시는 거예요. 테이블을. 돌면서 서로 돌면서 상대방한테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네, 스티커를 붙이면서 나는 어디에 사는 무슨 과 누구다. 그리고 내 장점은 이거다 라고 해서 최소 3개예요. 더 많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 장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음악이 멈출 때까지. 예, 그러면 이 몸에 스티커를 많이 받은 분은 뭐예요? 많은 분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니까 6명만 하면 되니까 금방 끝나겠구나. 아니고요. 한 번 더 가서 붙이고 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아까 말 못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진짜 잘해요. 나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하고 음악이 멈출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 지금은 모르잖아. 전혀 모르는데 저 선생님은 이름은 뭐고 어느 거를 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스티커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메모할 시간이 없어. 왜? 서서 움직일 거거든요. 네, 서서. 저도 같이 할 거예요. 아유, 그럼요. 네, 이거 많으니까. 네, 기억하시죠? 네,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스티커 드릴게요. 네. 네. 혹시 아이스 브레이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재밌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좀 일어나서 제가 음악을 또 집에 있는 랩턴한테 음악을 좀 해달라고 제가 해서 남편이 이걸 또 만들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보냈어요. 자, 모두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시고요. 자, 음악 나갈게요. 둥글게요. 이거 눌러가지고.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선생님들, 서로 가지면서 상대방한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김정리예요. 네. 저는 선생님은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보통 선생님한테 사실인데, 저는요, 키가 너무 작은 것도 장점이고요. 조그마한 것도 장점이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저희 장점이에요. 네. 쏙 붙여줘야죠. 네. 네. 그리고 화원에서 있고요. 달성에서 저는 유럽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박재진님? 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래서 전부 알수 있는 우리가 보니까 아이들 친구 같은 사람 대구 안에 있는 거 맞는데 제가 연락할게요. 그럼 같이 놀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청도에서 왔고요. 네, 영유아보육 학과 김보옥입니다. 평생할까? 저 평생할까요? 아니요, 저 영유아보육 학과. 영유아? 네. 영유아 평생할까고 마산에서 있어요. 오늘요, 마산에서요? 1시간 반 걸렸어요. 성함이? 어제 영상인데 그거 뭐 보고 나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들으려고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발표한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나가야 되나? 장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장점이요? 저는 그냥 첫인상 좋다는데? 3개 이상. 저도 돌려서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안 적으면 모릅니다. 첫인상이 좋으시고. 뭐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냥 착한 이미지 뭐 어차피 이미지만 자꾸 가네 그러면 안 되는데. 목소리도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되게 차분하고 여성스럽고. 그걸로 장점으로 했고 제가 저는 말씀드렸는 영유아보육학과 김보옥이고요. 청도 살고요. 저도 파스데이가 없어요. 저 이제 돌렸어요. 네. 뭐예요? 김보옥 영유아보육학과. 장점은 긍정적이고 일단은 잘하셔요. 네, 그리고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술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마십니다. 술 최고 좋아한다는 거 진짜 안 좋아하게 생겼나요? 아니 제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하고 가죠? 체력이 끝나요. 체력 같으면 자기는 하지만 한식 주셔드리는 거구나. 많이 좋죠. 장점을 더 얘기하면 너무 지금 시간을 돌아다니까요. 선생님이 싫은데요. 되게 많이 나는 거 조금 그렇는데 찍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진 장점이 엄청 많아요.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저녁에 가지고 집에 가서 매일 선생님 장점 하나는 적어보세요. 선생님 장점 진짜 많아요. 선생님 지금 못 찾아잖아요. 그렇죠? 네. 아 우리 너무 구석에 있다. 이쪽 같네요. 이수가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아니지.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오늘 아니 발표는 이제 여기 두 분이 아니 두 분이 발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내가 나는 이렇게 시험 볼 때 네네 나는 시험을 볼 때 이런 방법으로 내가 공부했다. 가제는 이렇게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셨으면 저도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네, 선생님 오늘 가세요.
네, 선생님은 네, 안 나와요. 아유, 진짜. 아니, 어떻게 사세요, 지금? 오, 마스크 사셨구나. 반가우시네. 지금? 그 선생님, 한국에 깎으면 제일 속은 못 때려주는 거잖아요. 교육을 하니까. 네네네, 제가 있어요. 네. 알아서 어머, 어머. 감사해요, 선생님. 알아서 스티커님. 아, 그러세요? 아. 아, 그거 맞아요. 남자 선생님, 아, 선생님 장점을 얘기해주세요. 아, 내가 끝인상도 좋아해요. 그러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잘 웃어요. 잘 웃어요. 그렇게 많이 보지만 그거 있으시더니 혼자 마십니다. 아니다, 저 친구 왜냐면 그런 분들은 수영을 잠깐 얘기했을 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를 다 내가 듣고 수용해주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거나 무슨 말이 있을 때 선생님한테 아, 얘 제가 두 개 알아서 저렇게 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비밀을 유하는 거고 선생님이 비밀을 지키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흔들면 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그거는 믿고 신뢰가 많이 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 어떻게 되세요? 박수현 선생님. 기자 선생님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가 마음을 여는 단계야. 그래서 요즘 아이스브레이킹에 방에 갖고 가서 이렇게 갖고 가서 혹시 다른 데서 뭐 하게 되면 요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붙이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지금 첫째가 모여서 초등학교 6학년, 마음을 여는 둘째가 좋은 늦게 생겨가지고 이 아이스브레이킹. 아이스 얼음이 꽤 잘하시겠어요. 브레이크 아이스 브레이크 네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해가지고 선생님 진행하시고 네 저는 오늘 제가 한 번이 와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더 붙여진다. 전국에 있다 보니까 주문 그 정도 들어오세요. 주문 근데 이제 되면은 토요일에 되면 오시겠다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저 주머니를 통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어제 9개월째 하고 있는데 네. 안 돼요. 얘기가 길어지네요, 생각보다. 마구 붙이는 거야. 하나씩만 붙이는 게 아니래. 네, 마구 붙여도 마산에서 또 되는데. 이런 난 몰랐네. 우리 마구 붙이는 많이 붙였어요. 마구 붙여도 되는 거래. 네. 몰랐어. 우리 저분도 내가 하나뿐이 안 붙여줬어.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예요. 나는 몰랐네. 이야기하면서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네, 어떠셨어요? 지금 음악이, 네, 음악이 끊어졌는데도, 네, 지금 서로들 이야기꽃이 피었거든요. 네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펜과 이렇게 포스트에 두고 있는데 다른 저 사람은 빈손으로 아주 빌렸는데. 틀리긴 틀리네. 확실히 확실히 틀려요. 네, 아이고 못 붙여주신 분 좀 네. 붙여드리자. 못 붙여드린 분. 막 붙이는 거래. 몰랐어요. 네. 이 아이스브레이크를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사실 처음 만나면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같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예, 그런 오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크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보드게임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소수의 인원이 하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를 돌려요. 그래서 내가 휴지를 떼고 싶은 만큼 떼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칸, 어떤 사람은 두 칸, 어떤 사람은 10칸 이렇게 해요.
영문을 모르니까 이거 왜 뜨라고 그러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떼면 내가 뗀 칸만큼 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뗀 사람은 제 이름이 김정리예요. 끝이에요. 10개를 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0개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직업이 저거고 이런 일을 하고 성격이 이렇고 가족관계가 이렇구나.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저한테 이제 이름을 말씀해 주신 선생님, 김은영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순영 선생님, 네, 성함 말씀해 주셨고, 김현식 선생님, 그리고 김복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저 우리 공대에 나온 선생님, 성함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했어요. 네, 우리 또 꽃집을 운영하시는 선생님, 사회복 상담학과 선생님 성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랑 이거 알려달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얼마큼 알고 계세요? 얼마만큼 아세요? 네. 여기 오신 선생님들, 네, 장점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다 아세요? 조금은?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의 단점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난 아무것도 못해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세요. 내가 못한다고 말한 몇 개 빼놓고 뭐예요? 내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게 나는 안 보여. 안 느껴져.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피아노도 잘 치는데 나는 피아노도 못 쳐. 저 사람은 어떻게 노래를 잘해. 난 노래도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날씬하게 몸매를 유지했을까. 나는 진짜 딱 넓은지 모르고 계속 옆으로 퍼지는데 계속 나의 안 좋은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하던 교사 교육을 하던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칭찬 노트를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매일 저녁에 잠을 잘 때 꼭 저를 칭찬합니다. 네. 잠자리에 누워서 한 번 아무리 피곤해도 눕자마자 잠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일기도 쓱 썼는데 일기 힘들어요. 지금 일기 안 써요. 일기 안 쓰고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그래 정미야 이거 잘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꼭 여기 2번 여기 2번 두둥겨요. 누워서.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이제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꼭 수고했어. 잘 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제가 습관처럼 된 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에 나를 돌아본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실수한 것들도 많잖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속상해하진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상기를 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혹시 내가 그때 그래서 혹시 뭐 속상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 그러면 나 전혀 모르는데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때 나 솔직히 삐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만약에 이제 잠들기 전에 나름대로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꼭 이건 하고 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하신다면 칭찬을 매일 하나씩 10개 쓰지 마세요. 매일 하나 쓰시면 1년이면 365개예요. 네. 그러면 점점 나는 이걸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조금 하는구나 라고 나에 대해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해야지 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탄력이라는 거는 용수철을 이야기해요. 늘어진 용수철은요. 아무리 해도 탄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튀어오르거든요. 우리가 탁구공 바닥에 쳤을 때 튀어오르는 속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1학년 입학해서 중간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 학교 그만둘래요. 왜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중간고사를 너무 못 봐가지고요. 선생님 중간고사를 얼마나 많이 못 보셔서요. 보통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100점 만점에 중간고사는 선생님은 그거를 100점으로 보이겠지만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난 이후에는 성적을 환산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보통 15점에서 20점이다. 선생님 100점을 맞으면 20점이고 90점을 맞으면 그 이제 20%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20%로 되어 있으면 중간고사가 15점으로 되어 있으면 15%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점 만점에 얼마 안 돼요. 점수가 10몇 점밖에 안 돼요. 예, 오히려 결석하지 않고 수업을 제 기간 안에 듣잖아요. 20점이에요. 20점. 우리가 15주차 강의 중에 8주 중간고사, 15주 기말고사를 빼고 13주차 강의 중에 4주차 수업을 안 들으면 F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가 다 만점 받아도 결석을 하시면 F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집안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아니면 나한테 일이 있어서 강의를 못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각은 하되 결석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각 괜찮아. 지각 그래야 1점 정도밖에 감점이 안 돼요. 근데 결석은 아예 F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중간고사 조금 못 봤다. 기말고사 조금 못 봤다. 그렇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적이 나온 다음에 왜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성적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제가 C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7과목 중에 7과목 전부가 C인 분도 있다. 저희는 C 없죠. C 플러스죠. 네, C 플러스인 분들도 있다. 선생님 그 중에 2과목만 C 플러스인데 그거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근데 학교를 그만두시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점수가 너무 낮은 점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성적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점수가 이상하면 우리가 이의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교수님들이 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점수 잘못 줬구나. 네. 내가 이 부분을 못 봤네? 그리고 그때 점수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점수가 이상해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점수를 바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지가 문자로 가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 안 볼래. 안 보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나 못 봤는데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는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하시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학사 일정을 열면 뭐 매달 며칠 날을 뭐 하고 매달 며칠 뭐 하고 쭉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그거를 보셔서 미리 내가 성적을 이때 확인하고 이 신청은 이 기간에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걸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건데 선택인데 이 시가 제가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국어책에 이 시가 나왔어요. 이 시가. 네. 저는 그때 이 시를 봤을 때 우리 국어책에는 노란 숲속에 2갈래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원문이 단풍든 숲속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단풍든 숲속에 2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2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치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를 하겠지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네, 이 시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들으면서 아, 이거 정말 내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제 얘기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지은이는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한참을 서서 망설였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두 길이 똑같아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비가 오고 풀이 자라면 길은 사실은 무성한 길, 숲속길이 거의 같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내가 계속 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한숨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숨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숨은 우리가 한숨 그러면 근데 왜 한숨 쉬는데 심란하잖아. 뭔가 안 됐을 때, 불안할 때 우리는 그때 한숨을 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하면 한숨인 거예요. 내가 한번 쉬고 숨을 쉬어서 나를 돌아보면 그래, 그래도 그때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거가 화자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듣는 사람, 청자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이 포러스트는 제가 후자로 이야기한 그 부분에 아마 마음을 두고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고, 저도 되돌아서서 지금까지 저의 행보를 제가 보면 길게 한 숨을 쉬고, 제가 3년 뒤에 정년퇴직입니다. 제가 벌써 만 65세가 가까워 왔거든요. 그때 제가 저를 한숨을 쉬면서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참 잘했구나 라고 여전히 저를 두 번 이렇게 두들겨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부모조차도 내 아이들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이 직업이 뜬다 그러면 갑자기 그 학원으로 막 아이들을 보내고, 내가 어릴 때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거나 부모님이 부탁해서 못했으면 나의 욕구를 자녀들에게 막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부모들도 선택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늘 부모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너는 이걸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의사가 돼야 되는구나, 나는 교사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본인의 삶은 본인이 선택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해도 괜찮을까? 네. 아니면 이거를 누구한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미신에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보기도 하고 누가 뭐 저 안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 삶을 내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넌 이렇게 살아? 왜 그대로 사나?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주저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일례로 내가 이제 웃음을 드리고자 짜장면을 좀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도 우리는 선택을 못해요.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난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짬짜면이 생겼어요. 그런데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 탕수육도 먹고 싶어요. 어떡해? 그랬더니 이게 짬짜 탕수육 세트가 나왔어요. 그냥 조금씩 이거 먹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고민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그 빈틈이 딱 들어가서 짬짜면을 만들고 뭐 짬짜 탕수육 세트를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럼 탕수육을 찍어 먹냐 부어 먹냐? 아니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나는 찍어 먹는데 부었다고 싸움하고 안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특히 투표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찍을 거야. 나 저 사람 찍을 거야. 부부간에도 싸우고 안 쳐다보고. 네. 친인척 간에도 그렇고. 편의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뭘 사야 될지 이거 먼저 다 내려놓고 저거 먼저 다 내려놓고. 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기 한국복지사이버대학까지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네.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네, 저 때는 좀 괜찮지 않았나요? 네, 지금보다는 네, 제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꿈 많았던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그림을 잘 그렸어요. 옛날에는 미술대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방차 그리기 대회, 뭐 사생대회가 너무 많았는데 나갈 때마다 제가 상을 받는 거예요. 미술대회 나갈 때마다. 그래서 나는 화가가 돼야 되겠다. 화가가 정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뭐 수채화 그리라고 대생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난 미술이 아닌가 보다.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화가 되겠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미술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 피가 막 이랬어요.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근데 역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국사가. 옛날에 우리 국사 시간 있었는데 제가 국사는 시험만 봤다 하면 1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사 선생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미야 너는 이 다음에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역사학과 바로 가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역사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엄마는 국민학교를 나오셨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어쨌든 제가 학벌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년 정도, 2, 3년 정도 취업을 했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간다라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잠깐만요. 주임님 잠깐 멈춰야 되죠? 괜찮아요? 네네. 그럼 계속 할게요. 몇 분? 요거까지만? 네. 왜냐면 저 테이블을 갈아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집에서 대학 가는 걸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집에서 등록금을 대주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가 붙었으면 내가 딸내미를 얻어서라도 내가 너를 보내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국가장학이나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제가 81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네, 엄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동네에서는 왜 저 집 딸 왜 집에서 놀고 있어? 뭐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직장을 다녔어요. 여기까지 하고 테이프 갈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어서 선생님들 오셨으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못 가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 유치원 교사가 사실은 이제 하고 싶었었어요.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일단 등록금을 안 내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학교에 대한 꿈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대학을 다니는데 혼자 또 회사를 다니니까 그것도 싫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못하게 해서 저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랜턴을 속에 켜놓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81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86년도에 야간 대학을 갔어요. 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월급을 받잖아요. 제가 월급을 받으니까 야간 대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야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는 사실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사회복지가 뭔지도 몰랐는데 나는 막연하게 결혼하지 않고 내가 평생 그때 고아원에 대한 부조 이런 게 너무 많았었어요. 나는 저렇게는 안 하겠다 정말. 내 아이들처럼 이 아이를 하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고아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제가 평생 직장을 써야 되는 거야. 제대로 된 직장이.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성들이 결혼하면 다 회사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야간 대학 다니고 학교에서 이제 직장을 추천을 해줬어요. 추천을. 그때 제가 간 학과가 뭐냐면 전자과예요. 야간 대학이니까 유아교육과는 없었고 제가 이제 회사에 물어봤더니 그나마 깔끔하게 기계과 이런 데는 막 옷을 막 붙이고 다니는데 전자과 직원들은 다 양복 입고 다녀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거 미스키 뭐 전자과 괜찮지? 이래서 제가 전자과를 갔어요. 전자과를 졸업했습니다. 남편이 전자과 졸업해서 테레비 하나 못 고친다고 구박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성적이 괜찮으니까 저를 이제 추천서를 써줬어요. 회사에.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왜냐면 81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86년에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잘됐다.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가 꿈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내 속에 남아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큰아이를 제가 7월 1일 날 큰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큰아이 89년생이거든요. 그때 제가 유아교육과 입학을 했어요. 88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제 그때 이제 2년제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하기 전에 7월 1일이니까 방학 때 제가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이를 안고 업고. 네, 그 교수님이 처음에는 유아교육과니까 어머나 애기 예쁘다 막 이러셨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얘가 옹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못하고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실에서 나와서 뒷문 열고 복도에다가 책상을 놓고 거기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그렇게 공부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네, 졸업을 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가 이게 계속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둘째 생기고 또 뭐 일하고 남편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일을 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만 지났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새 남매가 부모님이 문 잠가놓고 나갔는데 안에 촛불이 해서 불러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복지를 해야겠다. 아동복지를. 아동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나는 유아교육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교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제 나이가 43이었어요. 네, 43세. 오프라인 대학을 가려고 하니 아이들도 있고 뭐 집안일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유아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유아센터를 운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대에 가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럼 방송통신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근데 방송통신대학을 가려면 이때 편입이 어려워요. 방통이. 그럼 이제 유아교육과를 1학년부터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방송통신대학은 연장자 순으로 뽑았어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입학하면 대부분 합격이에요. 나이가 어지간하면 성적이 아주 좋거나 이런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방송통신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왜 방송통신대학을 가려고 하세요? 이래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데요? 사이버대학이 있대요. 사이버대학이 2001년에 생겼습니다. 지금 20년 역사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버대학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컴퓨터로 공부를 하는 대학이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이 있어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검색을 막 했더니 정말 디지털 대학, 사이버 대학 두 가지 이걸 다 썼거든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공부해야 되겠다. 남편이 공부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보통 3월 2일날 개강인데 2월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제가 전화했어요. 학교로.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당장 등록금 내야 되는데 나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 받은 분이 저한테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10만 원인가? 입학금인가 봐요. 그것만 내래요. 나머지는 분할로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2월 마지막 날 그 학기에 서류 내고 합격하고 3월 2일 날 그 학기에 날 입학식을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이버대학을 편입을 했죠. 3학년이 편입을 해서 2년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저도 제 일이 있으니까 밤 11시 전까지는 집안일 아이 보는 거 다 했어요. 밤 11시 되면 그때부터 제 시간이에요. 밤 11시에 컴퓨터 켜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이럴 때도 막 새벽 2시, 3시까지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같이 공부하던 그 분들하고 네트워킹이 굉장히 그렇게 잘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새벽 2시고 3시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갔는데. 네. 그때까지 우리 대기 좀 해요. 남편하고 저하고 대기 좀. 그 시험 가다가 막 전화해요, 저한테. 네.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같이 뭐 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사이버대학을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제 멘토를 만났어요. 그 사이버대학에서. 그 사이버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한 반에 막 그 당시에 한 과목에 뭐 600명, 700명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600명, 700명을 과제고 시험이고 채점하기가 너무 이분이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을 도와줬어요. 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보니까 그분이 봤을 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생님은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43세.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과에 제가 대표를 했어요. 제가 과 대표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수님들 모시고 특강을 했어요. 학과에서. 학교가 수원에 있었고 전국에서 나왔어요.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특강하고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졸업여행, 외국으로만 졸업여행 같이 가고 하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교수님이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 마음속에서 그래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거가 막 꿈틀거렸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집도 아니고 남편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뒤늦게 공부를 했어요. 네, 애들도 어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교수님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분이 이제 하면 본인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학부 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강의하는 과목에 저를 특강을 시키셨어요. 특강을. 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어요. 3시간. 3시간 특강을 했는데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도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석사에 원서를 냈어요. 내면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과연 사이버 대학을 나와서 이 사례문 안에 있는 이 대학원에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을까? 근데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학부 때 사이버 대학에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학회에 참석해서 학회를 보고 그 학회의 느낌을 내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학회를 성균관대학교에서 했어요. 학회가. 그래서 갔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거기 교수님이 기조 강연을 딱 하시는데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나 이 학교 들어오고 싶어서. 나도 저 교수님한테 내가 수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내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나 이 학교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데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저는. 다른 학생들은 학교들이 다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저 혼자 사이버 대학 출신인 거예요. 저 혼자. 근데 면접을 보는데 저보고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 학과에 대한 정보, 이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를 다 봤어요. 이 교수님이 어떤 걸 전공하셨고, 네, 그리고 그 저서, 어떤 논문을 쓰셨는지, 책은 어떤 책을 냈는지, 이 학과의 목표, 성균관대학교의 이념, 이런 걸 제가 다 봤어요. 다 보고 면접을 보는데 딱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학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회에 왔는데 이 정문에서 딱 안을 보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 뜨거웠다. 그리고 교수님의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보육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탑 아카데미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난 들어왔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의 전공, 교수님들 쓰신 논문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면접을 5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5분이 다 박수 치면서 박장대소하고 웃으셨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 네. 그래서 제가 붙었습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이들 3남매 화재 사건 있을 때 아동복지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가 생각이 나서 이제 박사는 아동복지학과가 있는 박사를 갔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박사하고 그러고 났는데 박사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회복지 관련된 과목 특히 아동 결혼 가족에 관련된 강의가 계속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사회복지 전공이 아닌데 저는 아동 보육 전공인데 계속 강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큰 테두리 안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가 다 들어있잖아요. 보육도 사회복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사회복지 박사를 하나 더 했습니다. 다 학자금 대출 넣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2011년에 우리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개교하기 전에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10년에 제가 가족복지론이라는 과목을 제가 촬영을 했었어요. 그게 2년이 됐어요. 그게 2년이 돼서 외래교수로 계속 제가 운영을 하고 촬영 강의를 하고 하다가 이제 전임 공고가 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서류를 냈는데 전 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이도 있고 뭐 바깥에서 봤을 때 제 학벌이 막 서울에 네임밸류 있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네, 뭐 박사도 그렇고 학사는 또 그런데 학교는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사이버 대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위축할 필요가 요만큼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재능,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기여도 어떻게 학과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이버대학 나왔는데 갈 수 있을까요? 공부할 수 있을까요? 대학원 갈 수 있을까요? 저희 학과 영양교육학과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 박사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요번에도 한 분 석사 돌아갔거든요. 네, 공부하는 분들 많아요. 저희 석박사 많아요.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기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이거예요. 제가 국제사이버대학에 수원에 있는데 여기 편입해서 네, 학사를 했고 청소년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인하대에서 아동복지로 박사 수료를 하고 한세대에서 사회복지 박사 학위를 제가 취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보육, 사회복지 2개를 다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까지 사회복지 실습 지도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까지는 교무처장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일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교무처장 내려놨거든요, 잠시.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공부하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저의 영원한 멘토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교수님이 없었다면 일단 저는 이 자리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을 이야기한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일단 우리 학교에 들어와봐 괜찮아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바로 뭐였냐면 우리 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2년의 공부를 마치고 이걸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배운 이 지식을, 이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밑거름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냐,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학교 선택해서 들어왔을 때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해서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든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든지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겠다, 도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평생교육, 건강가조사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는 지금 국가 자격만 써놨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우리가 민간 자격이 있고 국가 공인 자격이 있어요. 네, 발달심리, 발달재활심리에서 9가지 자격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운동재활하고 놀이심리재활 2개가 있고요. 영양보육학과에서는 2025년부터 미술심리재활의 교육과정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하시고, 네, 우리는 너무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12개 학과, 경찰행정까지는 13개 학과인데 경찰행정학과가 올해 학생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학과가 이제 폐과되기 때문에 12개 학과가 이 사회복지든 뭐 청소년이든 평생이든 건강이든 보육교사든 아니면 또 다른 자격증이들이 다 호환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우리는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보육학과인데 왜 여기서 내가 사회복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저희 학과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2개 학과가 다 이거를 모든 거 다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정말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네, 있다면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 기회는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게 찾아와도요, 충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기름 준비를 미리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거든요.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네, 정말 내가 잘했구나 라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저도 사이버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사이버대학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사이버대학 나온 게 부끄럽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이버대학 지금 재학생이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졸업생까지 합하면 50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멘토는 아시잖아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데세우스 장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예,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자기 가장 그 친한 친구 멘토한테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죠. 내가 전쟁에 나가니까 내가 아들을 교육 못 시키니까 예전에는 가정교육이었잖아요. 네, 고대 중세 때는. 그러니까 내 친구인 멘토에게 너가 좀 내 아들을 잘 지도해줘 라고 했는데 정말 멘토가 아이를 너무 잘 때때로는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상담자처럼 해서 이 아들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줬다라는 거에서 멘토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이 잠재력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는 멘토라고 합니다. 그 멘토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멘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멘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 대학의 특강을 저한테 맡기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본인이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연구원으로 한비에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정말 못했을 거거든요. 이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사람 우리가 멘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멘토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고치키가 이야기하는 그 지필이 있잖아요. 근접발달지대 스캐폴딩 똑같은 개념이에요. 멘토링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비록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멘토를 좀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시험이고 과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내 것으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김혜 선생님하고 김복 선생님께서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나는 과제도 이렇게 했고 나는 시험 볼 때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혜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혜 선생님 나오셔서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카메라를 두 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마이크로 편안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한번 궁금하다. 마이크 하셔도 돼요. 마이크로. 이게 원이 됐을까요? 네. 본인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심리상담 치료학과의 김연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 여기 올 때 발표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왔어요. 그냥 와서 이야기만 나누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왔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학교를 입학할 때는 어떤 잡지는 아니고 달성구청에서 발행하는 책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실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임에서 아이들한테도 딸한테 엄마가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엄마 나이가 60이 지났어. 이제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엄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건데?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엄마 괜찮겠다. 해봐라. 하지만 도움은 요청하지 마. 아들의 말이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정년퇴임하고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래? 사실 모두 긍정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의를 듣고 있는 미모리안이라는 데서 한 달 전에 강의를 들은 게 뭐였냐면 나이가
나이가 60인데 내가 지금은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일을 준비한 적이 있을까? 결국 40대 때에서 내가 60을 준비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끝이 나면 저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족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럼 내가 70을 준비해볼까?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70이나 80대 돼서 내가 이 사업체를 접고 나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70이나 80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때 등록을 할 때는 정말 나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했는데 학기가 시작되면서 7과목이라는 과목을 들으려니까 저희가 일이 보통 11시, 10시에 끝나요. 제조업체다 보니까 늦게 끝나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내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강의를 듣는데 잠도 오더라고요. 이 1시간이라는 강의를 듣고 다시 또 책을 바로 덮기가 뭐해서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해서 저는 적었어요. 그 요점 정리를 적고 이렇게 한 달, 2달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애들한테 엄마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라고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 얘기잖아. 엄마가 선택했잖아. 엄마 알아서 해. 그 말이 정말 서운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든데 사실 손자 손녀도 있어요. 걔네들을 봐가면서 이 공부를 하기가 저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옛말에 있죠. 나이만큼 세월의 시간이 흘러간다고요. 속력이 내가 50대 때는 속력 50으로 달려가더라고요. 60이 되니까 속력이 60으로 가버려요. 이 1학기라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중간고사가 왔고 그 다음 과제를 내라는데 전 정말 중간고사를 치기 전에 너무 불안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그죠? 큰일 났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시험을 쳤고 과제도 내고 토론도 했죠.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은 성적이었고 아이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었어요. 야, 너희 안 도와줬지? 엄마 이만큼 했어. 너희는 왜 학교 다니면서 이만큼 못 받았니?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 학기 때는 아주 조그마하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교육사도 하고 싶은데 라는 용기를 가졌고 그 다음 학기에는 평생 교육사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7과목이 아니고 8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일주일은 7일인데 하루는 2과목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길이었기 때문에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죠.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 다음 내가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한 학기도 보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실습하고 있어요. 실습을 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그곳에서 학교 인터넷 강의를 듣지 못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다음 주 되면 끝이 나는데 저는 실습을 하면서 더 많이 느낀 거는 내가 공부하면서 하루에 한 과목 꼭 인강을 들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한 달쯤 하고 나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한 달 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업체에 납품을 해야 돼요. 이 납품이 빵꾸가 나면 난리가 나요. 다음날. 자동차 라인이 서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납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인강 듣는 것을
제가 납품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걸 안 들으면 빵꾸가 나는 것처럼 납품을 오늘 해야 되고 그 납품을 하고 거래맹세서 작성하는 거를 요점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2학기를 보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한테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납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저는 나만의 약속, 나와의 약속에서 그것을 지킨 사람이라고 저 자신한테 굉장히 많이 자부하고 있고요. 지금은 실습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참 좋은 공부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3, 4학년에 편입도 하려고 해요. 놀이치료 때문에 놀이치료나 또 다른 심리치료를 다시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3, 4학년을 편입할 거고, 저는 내가 사업체를 접는 순간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머리가 허옇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오픈을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 생활시설에 가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 직접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제 노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지 행복해요. 다음 학기에 또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9월 2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연세가 안 들어 보였는데, 네, 나이가 그러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영양교육학과 김복 선생님, 네, 본인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공부하는 그 방법들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유아교육학과 김보옥입니다. 제가 MBTI 대문자 아이라서 이런 자리에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경도 일부러 벗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좀 덜 떨릴까 싶어가지고. 네. 주제가 나만의 학습법이니까 학습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학습법이 별게 없잖아요. 공부가 사실 지긋지긋해요. 지겹고 강의 보면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근데 정도가 편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는 저보다 다 열심히 사실 훌륭하신 배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참 민망하네요. 그냥 강의 꼬박꼬박 보고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흘려듣지 않고, 저는 그 시험 볼 때 교환 올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시험 전에 한 정독을 2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시험이 어차피 오픈북이잖아요. 검색어를 잘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교환을 한 번도 안 보시면 검색어를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교환을 꼭 보시고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 그리고 출석률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레포트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시험도 객관식은 차라리 나은데 시험 딱 들어갔는데 문제 6개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주관식이구나. 뭘 또 논해야 되는구나. 뭘 그렇게 자꾸 논하는지. 그래서 레포트를 좀 많이 신경 써서 썼었어요. 다 쓰고 나면 네이버 그 맞춤법 검사기 한번 돌리고 카피킬러 가입해가지고 표절률도 확인해서 항상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포트 점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법은 뭐 다들 열심히 하실 테니까 저는 동기가 더 중요했거든요. 제가 전업주부였다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돈 들어갈 일이 참 많은데 남편은 왜 버리고, 나도 뭘 좀 벌어야 될 텐데 뭐 어디 가서 갑자기 알바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 입학을 결정을 했는데, 학비가 사이버대학이 저렴하긴 하지만 사실 애 막 잘하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걸 배워서 자격증을 딴들 취업이 될지, 근데 나한테 선뜻 이걸 투자하기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차라리 이돈 있으면 애 과외를 하나 더 시키지. 그래서 등록을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절대로 학비로는 땡전만큼 나한테 안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을 신청을 했는데 국장이 평균 비학점이 넘어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좀 원래 좀 망창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딱 비학점만큼만 해서 국장만 받으면 되는데 비학점만큼이 얼마큼인지 모르잖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되게 잘했다 생각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선생님이 못한 게 아니라 더 잘한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니까 비학점을 받으려고 주기살기를 하다 보니까 올 에이프릴에 4.5점인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는 돈 때문에 죽자 살자 했고 그러고 나서는 아들이 지금 6학년인데 공부를 꽤 잘해요. 영지원 다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되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적표를 딱 받고 나서는 애한테 공부하라고 정말 구박을 실컷 할 수 있는 거예요. 봐라 엄마 살림하는데 이만큼 하는데 애가 또 수긍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좀 반항도 했는데 성적표 보여주면서 엄마 봐 엄마 1등이야 이러니까는 네 이러고서는 하고 그래서 저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동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다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내 학비로 돈을 쓰지 않겠다 이거였고 또 다들 나름대로 동기가 있으실 테니까 절실함이 있으면 방법이야. 공부야 뭐 지긋지긋해도 꾸역꾸역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렇게 꾸역꾸역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또 재밌어지는 거고 그거 보는 재미로 또 아울러서 또 애도 말을 잘 듣게 되고 저도 선생님처럼 내년에 편입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졸업 유예를 하는 바람에 직장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한 학기를 더 했거든요. 실습을 하느라고. 그래서 올해는 좀 쉬고 직장도 다녔고 또 실습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편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공부를 계속하면 대학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뒤늦게 꿈이 생겨서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된다면 운이 좋다면 또 뭐 열심히 한다면 되겠죠. 네, 뭐 다들 열심히들 사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김현희 선생님이나 김보옥 선생님이나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라는 거거든요. 선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가 선택을 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여서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이제 쑥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공부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이게 궁금해요. 아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 라는 거, 또 과제를 어떻게 했는가 라는 건데 지금 이제 김봉 선생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카페킬러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거나 서술형으로 시험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러면 모사율이 뜹니다. 모사율이.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가 한 것 같고 교수님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논하고 너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는데 왜 모사율이 80%야 90%야 이거잖아요. 과제는 책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프로이트에 뭐 대해서 뭐 써라라고 했을 때도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이거는 모사율이죠. 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내 걸로 바꿔야 되는 거야. 내 말로. 네. 그런데 이 모사율을 검색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카피킬러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무료로도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네. 한 달에 뭐 얼마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킬러에다가 내가 작성한 강의를 다 집어넣으면 얘가 모사율 몇 프로라고 나오면서 옆에 빨간색으로 어떤 부분이 모사인지가 떠버려요. 그러면 그 모사라고 한 부분을 이게 여기에 이 말이 있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사율을 줄이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처음 하실 때 이제 9월 2일날 개강이잖아요. 9월 2일날 개강하면 7과목 또는 8과목이 아마 그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그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먼저 열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생활 안내 다 유튜브 촬영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강의 계획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 개론이다. 사회복지 개론의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학습에 대한 목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출석은 다 20%예요. 출석 20%. 중간고사가 몇 프로인지 보시고 기말고사 몇 프로인지 보시고 과제 사이버대학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냐면 참여도 또는 토론방 점수가 들어있는 과목이 있어요. 보통 참여도 5%, 토론방 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목마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기말 중간 과제 너무너무 잘해서 다 만점을 받았어요. 토론은 안 했어요. 그리고 5점이 그냥 감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토론을 하면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말고사를 점수를 못 받았어요. 예, 100점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90점이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참여도 100% 다 해서 5점 받고 토론 다 해서 5점 받으면 나는 10점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기말 과제에서 점수를 내가 덜 받아도 이거는 다 했지만 토론이나 참여도 참여 안 한 분보다 내가 점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강의 계획서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강의 계획서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지금 통합교환을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제가 어제 전화 받았어요. 교수님, 통합교환이 못 올라가요. 너무 용량들이 과목마다 많고 학교 서버에 용량이 있잖아요. 통합교환이 업로드가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주자별로 그냥 올리라 했어요. 한 주차씩. 그 주자별로 그거 다운받고 나중에 모으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편리하게 하려고 1주부터 7주를 모으고 9주부터 14주를 모아서 통합교환으로 드리는데 업로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 주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과목도 있을 거고 네, 예전에 촬영한 과목들은 아마 통합교환으로 올라가 있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차씩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합교환을 이제 출력을 하시거나 다운을 받게 되면 강의 계획서를 같이 출력을 하셔야지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융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융이 몇 주차에 있는 거야? 모르잖아. 근데 강의 계획서다 보니까 7주차가 뭐 외국 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1강이 뭐 누구로 할까요? 뭐 1강이 융이고 뭐 2강이 뭐 프로스트 뭐 이렇게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강을 보면 융에 대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 볼 때 훨씬 쉽게 내가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패턴을 살펴보니까 검색을 정말 잘해서 교환을 검색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출력한 교환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7주 1강이야. 7주 1강 다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통합교환 만약에 출력했으면 옆에다가 견출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1주 1강, 2강, 3강 이렇게. 그리고 목차 있으면 훨씬 찾아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검색했을 때요. 이미지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미지는. 네. 한글이나 이렇게 호환되는 거여야지만 검색했을 때 나오는데 이미지는 사진 파일이잖아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교수님 그거 검색해도 안 나와요. 왜 시험을 교환해서 하나도 안 내셨어요? 근데 사실 교환해서 내신 게 맞아요. 근데 이미지여서 본인이 검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봐야 돼요? 교환을 봐야 돼요. 다 교환해서 이만큼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서술형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A형, B형, C형, F형이 있어요. 네, F형은 이제 자유형이어서 F형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보통 기말고사 때는 C형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C형 같은 경우는 단어 문제가 객관식이고 한 문제가 서술형인데 얘가 80점이잖아요. 얘가. 그러면 80점 문제인데 내가 두세 줄 쓰고 말았다. 근데 교수님이 60점을 줬어요.
네. 점수 너무 조금 줬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그쵸? 최소한 80점짜리면 500장 이상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뭐에 대해서 쓰고 당신의 생각을 쓰시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수님들이 올려요. 이거는 이거 했을 때 이거는 40점. 내 생각 썼을 때 60점 점수를 부여하겠다. 라고 해서 아예 기준을 올려주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럼 그 기준대로 내가 하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은 온전히 내 생각이에요. 모사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좋으냐, 네, 보충적 복지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선별적 복지가 나는 좋다. 그렇게 해야지 뭐 모든 사람 다 주냐? 뭐 대기업 회장도 주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선별적 복지가 좋다. 그 이유는 내 생각 적는 거예요. 그런데 채점하면서 뭐야 선별적이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내 생각을 적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중요한 거 서술형은 특히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교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내 생각을 쓰라라고 한 거는요. 내 생각에 대한 점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내 생각을 쓰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을 안 쉬어요. 그래. 그냥 쭉 이어서 써서 어디가 서론이고 어디가 본론이고 결론이고 어디부터 내 생각인지 몰라요. 이러면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아까 과제할 때 네이버 맞춤법 검색했다 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오탈자. 어떤 분들은 긁어다가 붙였어요. 과제를. 그래서 앞부분은 10포인트예요. 친명조. 그 다음에는 합조로 바탕 12포인트예요. 그 다음에는 또 맑은 보기야. 아니 과제가 2페이지인데 이 글씨체가 3개고요. 어떤 거는 10 글자 크기가 어떤 거 10이 다 달라요. 이거는 10점 안에 교수님이 어디서 복사해서 붙였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글이 억울해요. 이거 다 내가 썼어요. 라고 해도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점수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제를 했으면 일단 글씨체, 글자 포인트, 자간 다 맞춰야 돼요. 어떤 분은 부장을 어떻게 써요? 글씨 한 12, 자간 한 200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2페이지만 채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제도 교수님들이 자 글씨체는 신명조를 하시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를 하시고 자간은 160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맞춰야 돼요. 굳이 신명조라고 했는데 자기는 맑은 고딕을 한다든지 10포인트를 하라 그랬는데 12포인트를 한다든지 이러면 감점 요소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과제를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날짜에 내시는 겁니다. 제 날짜. 우리 학교는요.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학생 편에 서 있는 학교예요. 다른 학교들은 과제를 내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과제를 내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못 내는 사람 못 내세요. 이러면 이제 뭐 추가로 그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 추가 줘요. 네. 그 기간을 짧게 줘요. 근데 우리는 여름에는 보통 6월 첫째 주, 겨울에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 이때까지가 기한이에요. 제출 기한. 그러니까 2-3달 정도 주거든요. 그럼 내가 충분히 하고 내가 과제를 했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다시 수정해서 앞에 낸 거 삭제하고 내가 다시 올려도 돼요. 그 기간 안에는. 이만큼 시간을 많이 주는데도 이거를 깜빡하고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주니까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만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동률인 점수일 때 우리가 3대평가잖아요. 3대평가인데 동률인 점수일 때는 연장자가 동률인데도 연장자가 1등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수를 맞추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뭐 사회복지 자격 이제 할 때 사회복지는 이제 전 과목에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평생교육사는 전 과목이 토탈 평점이 나와야 돼요.
20점 이상이면 돼요. 그래도 평생교육사도 주기자 무술을. 그리고 여기 또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은 교육 실습 교과목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지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하셨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유 뭐 사회복사 자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안 됩니다. 내가 사회복사 자격 취득해서 아까 선생님들랑 아동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김현 선생님 어르신들하고 노인들하고 함께 있는 기간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노인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돼요. 노인들에 대한 특성. 근데 노인에 대한 특성을 잘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동이 마찬가지예요. 이 어르신이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됐어도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공감해주고 소통해줘야 되는 거야. 어르신 그래서 그때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지할 때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셨군요. 어머 네가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속상했구나. 그래서 네가 과자를 안 먹는구나. 왜 과자를 안 먹고 오이를 왜 안 먹니? 편식하는 거 얼마나 나쁜 건데 골고루 잘 먹어야지. 아동학대입니다. 노인학대입니다. 아 그래서 안 드시는군요. 다른 거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작은 거지만 아 내가 이 자격 하나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사 자격도 하지만 그 옆에 나는 미술심리를 하면 좋겠다. 나는 건강간호사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어떤 거를 추가로 더 나는 상담 쪽 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클라이언트들 보호자가 오더라도 내가 이분들에게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나중에 과제를 하실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그 주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질문이 없으셔서 요즘 챗 GPT나 AI 많이 활용하시죠. 네, 챗 GPT나 AI 많이 활용하는데 제가 오늘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논문 심사를 해달라고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논문 심사 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요즘 들어 챗 GPT나 AI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논문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그 심사평을 AI한테 물어보고 그 심사평을 묻나 봐요. 그래서 메일을 들고 왔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AI나 챗 GPT로 해서 심사평을 하지 말고 교수님 갖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논문 심사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과제 마찬가지. 지금 오프라인 대학이나 다른 사이버 대학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이 교수님 과제를 딱 내주잖아요. 이 과제를 AI에다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 AI가 정말 친절하게 과제를 쫙 이렇게 해줘. 이건 이런 거, 저쪽 이런 거. 그걸 그냥 과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를 나만 할까요? 아니죠. 다른 학생들도 하겠죠. 그럼 모사이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과제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사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AI가 챗GPT가 사회복사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줘요.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사회복사 역할이 이렇구나 라는 걸 보고 다 내 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들었잖아요. 수업으로 교재, 교환에 나오잖아요. 같이 조화롭게 해서 버무려서 비빔밥. 네. 그래서 비빔밥도 각각 먹으면 각각 고사리, 콩나물 각각의 맛이지만 버무리면 비빔밥의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제를 하시면 밑에다가 꼭 써야 될 게 참고문입니다. 네.
내가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나 그 레포트 월드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레포트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5,000원, 6,000원 이렇게 주고 굳이 안 사셔도 돼요. 그런 거 사서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뭐를 봤다 이거를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의 말로 바꾸잖아요. 그럼 밑에 참고 문헌에다가 뭐 구글의 그 사이트 www 저기 나온 거 그거 긁어다가 밑에 붙이시면 돼요. 구글 이거 봤다. 아니면 뭐 사회복잡개론 2022년 창지사 누구 거 봤다라는 거를 참고 문헌을 다 밝혀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 이거를 보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과제 점수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하면 다른 사람 거를 그냥 옮겨다가 적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제나 시험 때 서술형이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유념해서 시험을 보시거나 과제를 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계획서 보시고 네, 그 내용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교과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로 취업 진로 관련된 내용도 지금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간에 사회복지사로나 또 다른 뭐 다른 일로 취업을 했을 때 회계 프로그램 알아야 되잖아요. 그 회계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아직 그 내용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줌으로 우리가 할 때는 줌 대면할 때 대면이라고 공지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낮 시간이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비교과 수업도 많은 참여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 향후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대면으로 해서 학습 컨설팅을 처음 준비를 했어요. 네, 처음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학교가 거리도 있고 또 날씨도 이렇고 하니까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3분의 1도 안 하셨거든요. 예, 모신다는 분 다 오시면 지금 30분이 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북두칙성, 네, 행운의 숫자 7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나는 뭐 여기 오신 분들한테 요거는 내가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편안하게 물어봐 주셔도 돼요. 박순영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김영 선생님, 우 선생님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네, 저는 오늘 참 이 자리가 굉장히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뭐 교수님 강의 듣고 참고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생각하고 이랬는데 와서 그 교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리고 학우들의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참 소중한 시간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나이가 아마 가장 연장자일 겁니다. 70대, 70 초반입니다. 근데 저는 집사람은 요가 강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조경 사업을 했어요. 조경회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꽃집을 차려가지고 꽃집을 운영을 한 10년 넘게 하다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이제 놀기 때문에 이 꽃을 베어가지고 이제 꽃집을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가창에 큰 농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경수를 많이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저는 또 식물을 가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경수를 내가 심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학우들도 한번 초청해가지고
그 가든 파티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이버 대학을 왜 늦게 이 선택을 했냐면, 사실 나이로 봐서는 굉장히 늦은 편인데, 저도 아직 70대지만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100세 세대인데, 100세까지 살지는 모르지만은, 사는 동안, 지금 우리가 노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세대가 노인이 될 때는 아마 젊은 세대하고는 역상학경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앞으로 제가 늦지만은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졸업하고 또 제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더 공부를 해서, 사실 우리 요즘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아주 정말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또 사실 거기 제 어머님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제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죠.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곰곰이 많이 생각했어요. 이 요양원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이 정말 노후에 편안하고 참 행복한 곳이 돼야 되는데, 이 가면 팔다리를 묶여놓고 사람을 완전히 시들게 해가지고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나는 모순된다고 보고, 왜 마지막에 가는 인생을 좀 즐겁게 살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참 좋은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건데 왜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늦지만 요양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순된 걸 좀 개선하고, 그 안에서 노인들이 정말 행복하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자기의 어떤 모습을 정립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마지막 가는 이 자리가 참 행복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을 꾸미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관련된 학습 관련해서 네네네. 저희가 아까 3, 4학년을 제가 편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우리 보통 3, 4학년 편입을 하려고 하면 한국 사회버를 그대로 다니면서 3, 4학년을 편입을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학교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차이를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다른 학교로 갈 경우에는 장학재단에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학교에서 다시 3, 4학년을 2년을 다 한다면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학교로 3, 4학년을 탈퇴를 하려니까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다시 반복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그거는 이따가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이제 마지막이고요. 질의응답하고, 이게 운영 만족도에 대한 거를 이따가 이거 QR을 찍어서 오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앞에서 우리가 단체 사진 하나 찍을 거예요. 그래서 단체 사진 찍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오늘 이제 발표하신 두 분에 대한 이제 식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제가 이따 식당 일을 말씀드릴 테니까 식당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평가 요거 QR 찍어서 해주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